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할 거고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할 내용은 뭐냐면요. 연금을 통한 자산 관리, 사회초년생의 자산 관리. 나는 왜 이때까지 이걸 몰랐나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사실 어제 하루 동안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틀린 내용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뭐 흐름만 알아가신다는 생각으로 이걸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분이 아니라 좀 딜레이가 오버가 되긴 했지만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틀렸을 수 있다. 그래서 흐름만 잡아가라 라는 디스클레이머를 드리고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험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우리가 왜 돈을 모아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대략 50세에서 60세까지 일을 할 거고 이제 은퇴 후 20년 이상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가 오고 있지만 그 의미 있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50세에서 60세로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50세까지 번 걸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OECD 노인 빈곤율이 최상일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회 안전망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산 형성을 미리 해놓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관점으로 연금이라는 걸 들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젊을 때 돈을 바짝 벌어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떤 내가 이자로만 모든 자산을 하는 그런 파이어족이 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워스트 케이스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 30년 동안 돈을 벌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연금인 거죠. 죽지 않을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인생을. 그래서 뭔가 연금이 내 인생의 세이프티넷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그런 연금 자산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빠르게 시작할수록 이제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연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국가 입장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좋지 않은 신호고 그 사회적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그런 어떤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연금 관련 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굉장히 이득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연금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스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국민연금은 우리가 국민 전부가 가입해야 되는 정말 세이프티 넷 중에 세이프티 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퇴직연금은 우리가 직장 가입을 하면은 가입하는 연금이고, 개인연금은 저희가 이제 직접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연금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 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건데, 국민연금은 우리가 이제 자동 가입, 회사에 들어가면 자동 가입을 해주는데, 약간 되게 몰랐던 사실은 회사가 절반을 내줘요. 국민연금도. 그래서, 받을 수만 있다면 국민연금만큼 이제 가성비가 좋은 연금은 없다. 받을 수 있을지는 이제 30년이 지나야 알겠지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면은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DB형, DC형, 그리고 IRP라는 게 있는데,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 자체를 회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퇴직할 때 최근 3개월 월급 기반해서 이제 그걸로 환산해서 1년에 1개월 정도씩 이제 연금을 주는 게 DB형이고요. 퇴직을 하기 전까지 회사가 운용을 하는 거죠. 어떤 자금 같은 걸. 그래서 DB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 시 최근 3개월 월급에 기반하기 때문에 연봉이 빨리 오르는 어떤 직군의 경우 DB형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DC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매년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고 개인이 운용하는 어떤 그런 퇴직연금 상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투자 실력이 매우 좋다면 이제 기대 수익률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퇴직 시 IRP 계좌에 넣을 수 있는데 IRP 계좌는 이제 퇴직금을 모아서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한 계좌예요. 그래서 IR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그래서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연 1,800만 원까지 이제 납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연 700만 원이 세액 공제가 돼요. 그것도 좋은 거죠. 연 700만 원이니까. 그리고 이자 소득세,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한 게 이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자 소득세가 아니고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는 거죠. 소득세는 15.4%인데 연금 소득세는 3.3에서 5.5%라 이게 세율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의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초과 납입을 했으면 세액 공제가 2월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그게 그냥 묶이는 게 아니라 펀드나 ETF에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넣어놓고 세액 공제 받고 세액 공제 받은 거를 ETF에 투자를 해서 불린 게 연금 소득세 3.3%가 적용되니까 되게 뭔가 유리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중도 해제할 경우에 이게 그 이자 소득세가 아니고 그 세액 공제 이때까지 다 받은 걸 다 뱉어야 돼요. 그렇게 안 뱉으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빡센 룰이죠. 그러니까 IRP에 넣은 거는 이제 내가 55세가 될 때까지 못 뺀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여기에 예외 조항이 몇 개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한다던가 그렇게 법에 명시된 몇 가지 이제 예외 케이스에서는 이 IRP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이제 여기 놔둬야 된다라는 게 좀 단점인 그런 계좌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를 살펴보면은 연 400만 원까지 이제 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펀드, ETF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근데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8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연 400만 원은 세액 공제로 들어갈 거고 연 400만 원은 세액 공제 되지 않은 항목이겠죠. 그 항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대신 연 400만 원까지밖에 그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공제율이 조금 낮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펀드나 ETF를 투자해서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그거를 합산해서 이제 그 수익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올해 200만 원이 손해나고 내년에 100만 원이 이득을 봤으면 300만 원을 이득을 봤으면 그 수익은 1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또한 연금으로 인출할 때는 연금 소득세만 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계좌인 거죠. 그래서 연금 저축 계좌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ISA라는 계좌가 있어요. ISA는 뭐 중개형, 뭐 펀드형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절세 계좌에 가깝고 1인당 1개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데 투자 수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돼서 그냥 일반 계좌에 어떤 투자 수익이 나는 것보다 되게 세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3년짜리 만기인데 3년 만기 후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 앞서 설명했던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납입액의 10% 추가 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가 손실 났을 때 그게 상계가 돼서 좀 잘하고 못하고가 이제 상충돼서 좀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ISA 계좌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 어떤 연금 계좌들이 있잖아요. 연금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넣어놔야 되지만 그걸로 인해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어떤 금융 상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페르소나를 하나 잡아봤어요. 이게 저의 페르소나예요. 이게 20대 후반 사회 초년생이고 서울의 월세 자취방에 살고 있고 사회 초년생이니까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겠죠. 그 다음에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이런 어떤 사람을 잡아놓고 이런 계좌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한번 세워볼게요. 먼저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에 몰빵해야 돼요. 뭐 연금 계좌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비트코인 몰빵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법은 맞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돈이 들어갈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대출도 받아야 되고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뭐 결혼을 한다 등등 이게 뭔가 목돈이 들어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했던 IRP 계좌가 세대 혜택이 크지만 그 주택 구입 등과 같이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출금을 못하는 크리티컬한 단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연금저축계좌는 이제 그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간에 어느 정도 현금을 빼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IRP 입금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연금저축계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근데 연금저축계좌는 이제 국내 주식에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내 주식 투자를 위해 ISA 계좌 활용을 고려해야 되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정에 따라 DB형, DC형 차이가 있는데, 내가 뭔가 그러니까 연봉이 계속 오르고 미래가 밝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DB형으로 퇴직연금을 하는 게 적합하고, 내가 안정적인 직장인데 좀 이제 그러니까 연봉 오르는 속도가 적다. 그러면 DC형으로 전환해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어떤 직장 사정, 개인 어떤 사정에 따라서 퇴직연금도 이제 다르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 예시를 살펴보면 이게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국룰 인덱스 채권 7대3으로 나누는 그 아주 전형적인 자산 배분 투자거든요. 이거를 이제 연금저축계좌에 하고 그 다음에 ISA 계좌로는 이제 국내에 상장된 배당주나 리츠주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어떤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형으로 가정을 하고 직업이 안정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직업이 안정적이니 그냥 계속해서 넣는 걸 인덱스를 통해 운용을 하다가 퇴직하면 이거를 IRP 계좌로 전환하는 거죠. 왜냐하면 직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필요 없으니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IRP에 전환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세 가지의 연금 계좌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성향, 얼마나 위험도 있는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은 어떤 투자를 하고 싶냐, 그런 어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ISA, 퇴직연금을 모두 활용해서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단계거든요. 그래서 1층 국가보장, 기본적인 이제 죽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국민연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그 연금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직접 뭔가 더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개인연금이 그 위에 레이어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레이어를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들 부자 되세요. 네, 여기까지가 저의 부족한 발표였고요. 이제부터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DB형은 그래서 1번 제일 하이 프라이어리티 연금저축계좌 만들기, 2번 ISA 계좌 만들기. 그지. 오늘의 핵심은 딱 그거였네. 일단 종합계좌부터 만들어야 돼. 종합계좌는 이미 있을 것 같고. 그냥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하나 있는 게 저거 아니야?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맞아. 주식 계좌. 맞아. 아무튼 여기까지 어제 한 3시간, 4시간 동안 공부한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공유는 중지하고 녹화도 중지.